자, 기본서 시작할게요. 13쪽 봐주세요. 역사학습의 목적. 역사의 5번부터 갑니다. 한자의 역사에서 친일 역자입니다. 역이란 세월, 세대, 왕조 등이 하나하나 순서를 따라 계속해서 가는 것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의미하며, 사란 기록할 사로 할 속에서 옆에서 적중한 수를 기록하는 사람으로 기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결국은 뭐예요? 기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별다른 거 없어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어원이 뭐냐고 공부하는 거예요. 동양의 역사 연구 갑니다. 동양이 있고 서양이 있는 동양의 역사 연구. 동양에서 역사학의 제1차적 목표를 기감. 기자는 거북기 또는 거북구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감자가 거울감자입니다. 그럼 뭐야? 앞으로 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 책은 무조건 역사서예요. 감자가 들어간 책은 무조건 역사서이다. 그러기에 대부분 역사책은 거울감자를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서거정의 동국통감, 중국의 사마강의 자치통감, 주의 통감 강목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 중국 건 차치하고 서거정의 동국통감이 가장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공부하면서 저하고 약속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별표를 얘기할 텐데 별표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얘기할 거예요. 별표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그만큼 중요도가 커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최소한도 동국통감 별표 최소 3개 정도. 네. 서거정의 동국통감은 최소 별표 3개 정도를 잡아주시래요. 최소 3개다. 많으면 5개까지 갈 수도 있어요. 자, 왜 중요한가 보자고요. 이 사람이 왜 중요한지. 일단 기본적으로 물어볼 거야. 이렇게 다음 서거정의 동국통감을 편찬했던 시대의 사실로 가장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물어본다. 모든 시험은 옳은 것, 옳지 않은 거야. 오케이? 다음 서거정의 동국통감을 편찬한 시대의 사실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그럼 시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잖아. 이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이 물어보는 거야. 조선 성종 시기 인물이야. 성종 시기 인물이야. 조선 성종은 15세기 말 인물이야. 15세기 말. 그럼 시대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성종을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성종이 뭘 말해야 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뭘까? 성종의 업적이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15세기의 특징을 물어볼 수도 있어. 15세기 특징 좀 어려운 단어 하나 써볼까요? 사자성어. 이런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 경물치지에 되게 관심이 많은 시기예요. 이렇게 선생님 경물치지가 뭡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자 성어가 나왔어요. 사물의 격을 그 이치에 맞게끔 따져본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물을 보고 그 이치를 따져본다는 얘기예요. 휴대폰 좀 빌려줘봐. 잠깐만.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봐볼게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사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파워가 어디를 눌러야 되고 어떻게 사용하고 뭘 볼 수 있는 건지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사물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사물에 관심이 없으면 만들지도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뭐야? 그럼 경물치지가 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휴대폰, 전자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뜯어보기도 하고 작동도 해보고 할 거거든. 또는 어떤 경우는 고장 나기도 하고 또 에이스를 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걸 해보잖아요. 우리 수없이 겪었던 내용들이 시행착오로 겪었던 것들이잖아요. 경물치지가 나타난다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과학이 발전하는 시기 또는 과학이 발전하는 사회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가 핸드폰에
휴대폰에서 관심을 가져보면 어떻게 이게 어떻게 영상 통화가 되고 어떻게 통화가 되고 어떻게 문자가 오고 하지? 무슨 원리지? 궁금해지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경물 치즈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과학이 발전한 시기예요. 그럼 15세기는 어떻게 과학이 발전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야. 세종대왕하고 세조시기에 과학이 발전한 시기예요. 세종시기하고 세조시기에 엄청난 과학의 발전이 오게 되는 겁니다. 왜? 사물에서 관심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봐봐. 비교적 봐봐. 16세기 봐봐. 15세기에서 한 세기는 100년이에요. 그죠? 오케이? 15세기에서 16세기는 100년 뒤는 어떤 선생이 벌이는 거 보자는 얘기예요. 16세기는요. 어떤 사람들이 정권을 잡냐면 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돼요. 사림이라는 사람들이. 사자는 뭐냐면 선비사자, 숲을 임자를 써요. 지방에 있는 조선 건국에 반대하고, 오케이? 조선 건국, 태조 이성계가 조선 건국한 것에 반대한 고려 사람들이, 고려말 후기 사대부들이 조선 건국에 반대하고 지방으로 낙향했어요. 지방으로 낙향했다고. 100년 동안 조선 정부에 참여하지 않아요. 100년이 지나고 나는데 그의 아들의 아들이 되면 손자쯤 갔을 때는 그 사람은 고려 사람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다고. 왜? 입신양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입신양면. 과거 시험을 또 공부 열심히 해서 관직에 나가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던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는 아니잖아요. 내가 과거 시험을 또 입신양면하겠다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요즘은 사회의 다양성을 해서 꼭 우리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입신양면하는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다 느끼고 있잖아요. 회사 취업할 수도 있고 자기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분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지방에 낙항했던 1세대, 2세대, 3세대 지나오면서 얘들이 어떻게 해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으로 정계에 진출한 세력들이 있어요. 이 세력 아저씨들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사림이라 불러요. 사림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해요. 사림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경물 치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와, 그럼 16세기에는 과학이 발전하여 이런 질문이 혹시 나오게 되면 맞는 질문이 틀린 질문이에요? 당연히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외울 거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내가 그 뜻을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이해하고 풀면 되는 거고. 선생님 이거 암기해야 된다고 어떻게? 아, 선생님이 암기하는데 선생님 암기 별로 안 좋아해. 선생님도 암기를 별로 좋지 않아. 선생님이 암기하라는 건 그 정도는 암기해야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선생님이 암기하라는 것만 제발 암기하시고 쓸데없는 거 암기하지 마세요. 공부량 늘리지 마세요. 영어에다 투자해요. 그 시간에. 영어에 단어 암기 되게 고급스러운 영어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단어가. 그런 거에 암기 시간을 좀 투자하시지 역사에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 것. 성종의 업적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 봐. 또 우리가 동국통계라는 책을 안 읽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전공자들이 아니니까. 봐. 책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자르는 이렇게 감을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공부를 빨리 이해하기 좋은 방법은 단어가 길어지면 좀 슬러시 해봐. 잘라봐. 잘라서 그 뜻을, 한자 뜻을 이해하겠는데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력을 오래 가져갈 수 있어. 자, 봐. 동쪽에 있는 나라야. 봐. 잘 봐봐요. 항상 우리는 중화주의에 빠져 살았다고.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중국만이 세계 문화를 가지고 세계 문화를 선도한다고 생각한다. 이걸 중화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선생님 기분 나빠. 중화요리 써주면 중국집도 안 간다. 그냥 중국집 써주면 그냥 가는데 중화요리 전문점은 안 가버려. 예. 그렇잖아요. 세상의 중심 국가가 중국이고 이게 뭐냐면 지구가 돌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지구는 딱 수도대 있을 때 중국은 딱 중앙이 맞아요. 지구는 자전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지전설이에요. 이건 가짜잖아. 그러면 과학이 증명해주잖아. 지구는 한 바퀴 돌잖아. 매일 한 바퀴 돌잖아. 지전설이잖아. 이게 중국의 17세기 후반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청나라 황제들이 어떻게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지구는 한 바퀴씩 돌아버리면 어떻게 중화주의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자, 중국 입장에 봤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는 항상 어느 방향에 있어요? 이스트 방향, 동쪽에 있다고. 오케이? 공부하는 방법이야. 동자가 들어간 책은 무조건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 거야, 그러면? 중국에서 보는 관점이야. 우리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니까. 중국에서 보는 관점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이스트 방향에 있다니까. 동쪽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동쪽이 들어가는 나라가 이 책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우리나라야. 국이 나라 국자냐. 동국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 우리나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통봐, 통. 이렇게 봐. 이게 통할 통자야. 오케이? 고통스러울 통자도 있긴 해. 그거 나중에 하고 일단 급한 건 이거부터 하자고. 자, 이건 무슨 통자라고요? 통할 통자예요. 자, 이렇게. 이건 알파벳에서 A부터 Z까지. 또 1부터 10까지가 있다면 1부터 10까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네,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봐봐. 우리 역사의 출발점을 어디서 본다는 얘기야? 출발점을 단군 조선부터 본다는 거야. 기원전 2333년 전부터 쭉 조선까지 본다는 거야. 지금 조선은 지금 현재 성종이잖아. 그럼 이건 어디까지 본다는 얘기야? 고려 말까지 본다는 얘기야. 고려 말까지 뭐라는 뜻이야? 감자는 거울 감자라 했잖아. 감자가 들어간 건 무조건 역사책이야. 그럼 단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적었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성종 때 인물인데 왜 앞에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할 때 여기까지 적어야 되는데 왜 성종 앞에까지 안 적었나요? 궁금해지잖아요. 그렇잖아. 단군 조선부터 쭉 고구려백 신라가 쭉 다 왔잖아요. 고려도 왔잖아요. 다 적었어요. 근데 왜 조선초는 안 적냐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조선은요, 역사서를 쓰긴 써요. 그게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왕조 실록이에요. 실록을 적는 거예요. 실록이 있기 때문에 조선사는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온 역사를 기록한 게 역사예요. 현재 조선의 역사는 사관들이, 춘추관에 쓰는 사관들이 조선왕조 실록을 이걸 일명 실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책으로 하나 묶어진 게 어떻게 조선왕조 실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그래서 현존하는 역사책은 쓰지 않는 거예요. 조선시대 역사책은 누구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까지만 쓰는 거야. 봐, 그러면 단군 할아버지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썼다. 누가? 서거정이 동국통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책을 통째로 요즘 분해해서 외우라고. 분해해서. 저 한자가 무슨 의미예요? 선생님 수업시 계속 얘기할 거니까 이해를 좀 했으면 쓰겠어. 여기까지 넘기셔도 됩니다. 자, 역사 서술의 두 경향 갑니다. 역사 서술의 두 경향. 10년에 한 번씩 출제될까 말까. 오케이? 크게 신경 쓰지 말란 얘기야. 가볍게 공부하고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 크게 신경 쓰지 말란 얘기야. 역사를 보는 두 경향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로 역사와 두 번째 기록으로 역사가 있다. 첫 번째 사실로 역사. 객관적 사실로 시간적 현재 일까지 일어났던 모든 과거를 적는 거다. 이거 독일의 역사가 랑케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이거 갖다가 랑케 사관이라고 불러요. 사실로의 역사는 랑케 사관이다 이렇게 불러요. 있는 사실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하라는 뜻이에요. 밑에 기록으로 역사. 역사가는 밑에 보세요.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사실을 기록한다. 이것만 기록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적을 수 없다는 얘기야. 자, 오늘 예를 들어봐. 21세기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얘기해보자. 우리 대통령 얘기 한번 해보자. 오늘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심을 맛있는 국수를 끓여 먹었습니다. 가치가 있어 없어? 누구나 국수도 먹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이거 기록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 역사책에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욕하지? 미쳤나 봐. 대통령 짜장면을 넣었든 갈비를 뜯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안 나오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국방에 대한 안보에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였습니다. 같이 있어 없어? 이건 있지. 이건 있지.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의미 있는 것만 기록하자. 기록으로 역사라고. 기록으로 역사라고. 이걸 주장한 학자들이 있다. 크로체, E.H. 카, 신채호. 자, E.H. 카부터 갑니다. 크로체도 있다는 것 정도 맞아요. E.H. 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과거, 현재, 끊는 데다. 별표 하나, 별표 하나, 별표 하나. 이해치카에 대한 얘기. 역사란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이다. 역사란 과거와 끊임 현재의 대화이다. 책 제목이 역사란 무엇인가 합니다. 자, 이치카는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오늘날에 러시아에 꽤 오랜 기간 동안 예교관으로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그 당시에 러시아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박식한 사람은 이치카였던 거예요. 자, 예교관 활동을 마치고 다시 영국으로 귀국했어요. 귀국해서 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쓴 책이 역사란 무엇인가입니다. 선생님 집에도 처제에 꽂혀있는 게 역사란 무엇인가가 있어요. 선생님 대학교 딱 갔을 때 교양서적으로 읽었어요. 그때 번역본이 없어서 영문으로 읽었어요. 영문으로 읽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영어 실력도 그렇게 높지 않는 자가 그 원문을 읽으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왜? 가장 그 나라의 고급스러운 어휘를 다 적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실용 영어들이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검색하면 단어가 푹푹 떨어지는 시절이 아니라 우리 딕셔너리 책 다 찾아가면서 단어 하면서 공부했어요. 번역을 했는데 읽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있는데 어떤 분은 전에 제가 무슨 TV를 봤는지 라디오를 들었는지 어떤 여성분인데 하룻밤 사이 이걸 다 읽었대요. 선생님 6개월 읽었거든요. 6개월 읽고도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었어요. 너무 재밌었다는 거야. 그 뭐라고 그러지? 내가 좌절감을 느꼈어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힘들어 죽겠는데 주부님께서 너무 하룻밤 만에 읽으니 너무 재밌다는 거야. 저분하고 나의 내 구조가 전혀 다른가 보다. 저렇게 빠른 분도 계시거든요. 그 정도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역사란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다 읽질 않아요. 왜? 서문 읽다가 짜증나서 못 읽어요. 서문에 이런 게 나왔어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 끊임의 대화다. 서문에 나와요. 서문에.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모든 학자들이 써먹는 거예요. 핵심 내용이 그게 아니라 서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영국 사람이 어떻게 영국 주변에 벌어졌던 정치적인 문제, 전쟁의 문제를 예문으로 들은 거야. 그럼 내가 영국에 대한 전쟁사랑 영국에 대한 정치사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이 책이 어려운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내가 어려웠던 이유가 그거죠. 영국이 정치에 대해 관심이 없었으니까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지. 영국과 프랑스 청푸전쟁, 영국과 프랑스 치열하게 싸웠던 전쟁에 내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네요. 쉽다는 얘기는 그쪽 분야에 전공을 했거나 관심이 있던 분들은 되게 재밌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느끼는 감각이 달라요. 요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역사란 과거, 현재 끊임없다. 이해치카입니다. 신치호 갑니다. 신치호는 뭐 우리 다음에 나올 수 있어요. 별표 5개. 신치호가 나오면 무조건 별표 5개예요. 네. 인물사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일제강점기 인물입니다. 신치호 선생님은. 신치호 선생님. 원래 이 사람은 공주목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충청남도. 현재는 대전입니다. 현재는 대전 광역시 인물이기도 합니다.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꼬맹이 때부터, 2~3살 때부터 이미 총명함이 드러나요. 네. 그 10살쯤 됐을 때 기존의 성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학식을 보여줘요. 이미 쉽게 해서 요즘 말처럼 영재 소리를 들었던 인물이다. 네. 이미 영재 소리. 그래서 웬만한 책, 아무리 어려운 책도 그냥 날세기로 그냥 책 다 읽어버리는 사람이었다. 엄청난 인물이었다. 그래서 훗날 우리 조선족 공부 가장 잘하는 사람들 보이는 것이 어디예요? 과거 시험 다 필사하고 가서 마지막 공부하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그 유명한 대학, 서울에 지금도 있어요, 그 대학이. 성균관이에요. 성균관에 입학해서요, 네,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봐봐. 조선시대는요, 과거 시험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 시험 최종 33명이
합격의 문과에. 오케이? 전국에 33명이 합격을 한다면 그 애들이 마지막으로 가서 공부하는 게 성균관이에요. 성균관에서 다시 공부하고 10년시라는 시험을 봐요. 오케이? 여기에서 33명이 결정된다고. 1등부터 33명이 33등 이렇게 쭉 결정된다고. 여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균관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가가지고 좀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촌놈 소리 듣는 거야. 예. 뭐, 예나 지금을 꼭 같죠. 서울 사람들 봤을 때, 특히 하삼도 지역, 충청, 경상 지역 사람들 갖다가 촌놈 취급하거든요. 네. 지금 만약에 이렇게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그 시기 되게 컸어요. 조선시대. 근데 왕따를 당하는데 일주일 좀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짱이 됐습니다. 누가? 신채호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리더가 된 거야. 네, 처음 갔을 때는 그냥 아유 촌놈 한 시골에서 공부 좀 잘하는 놈인데 올라왔나 보다 이 정도였는데 확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리더가 돼버렸어요. 그 공부를 그냥 짱을 먹는 거야. 계속 공부로 짱을 먹는 거야. 리더십이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강력한 최고의 지식인이 들어온 거야. 브레인이 들어온 거야. 요즘 말로 지만 브레인이에요. 성균관에 브레인이 들어온 거야. 그냥 유교 공부 열심히 들어온 게 아니에요. 너무 다방면에 박시간에 들어온 거예요. 공부도 짱, 다방면에 지식도 짱 이런 아저씨가 들어온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몇 개월만 더 공부하게 되면 박사학위를 받고 여기서 교수가 돼서 강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발로 차버렸어요. 나라가 빼앗겨졌어요. 나라가 빼앗겼는데 내 안위를 위해서 교수 자리를 차지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박차고 나와버립니다. 오케이? 신채호에 대한 개인사를 조금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 이유는 신채호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고대사를 쓰게 된 모든 바탕은 다 신채호 선생이 여기 다 기본을 썼어요. 신채호 선생은 모든 방면에 역사, 언론, 독립운동 모든 분야에 다방면에 아주 박식하신 분이다. 네. 다방면. 근현대사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고 독립운동가이다. 어느 분야에 막 계속 나타나는 부분이다. 소설도 쓰신 분이기도 하고, 역사책을 쓰신 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언론 활동도 하게 됐어요. 자, 그만 때려치고 그냥 나오게 돼요. 교편 자리를 때려치고 나오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되게 집에서 10대 후반쯤 되면 결혼을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의 우리가 부모님 뜻 안 따르잖아요. 내가 결혼하기 싫은데 부모님 강제로 결혼시키는 거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우리 시대는 안 하잖아요. 내가 맞는 친구하고 결혼을 하든 말든 부모님 크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그냥 부모님 그냥 정략적인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봐. 처자식이 생겼어요. 결혼했기 때문에. 때려치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처자식 어떻게 해야 돼? 먹여 살릴 방법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 이 사람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글을 잘 쓰는 거야, 또. 그래서 신문에 연재하는 거야. 그 신문에 이게 나오는 거야.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잘못 얘기했어. 밑에 아와 비의 투쟁이다. 자. 조선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신문을 연재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즘 말로 좀 알바해야 되니까. 가족 부양해야 되잖아요. 조선사라고 하는 신문을 연재했어요. 자, 봐봐요. 고대사에서부터 후백제 멸망, 후백제인 흑지상제, 나라를 다시 찾기 운동,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을 여기까지만 신문에 연재를 한 거야. 여기까지만 연재. 자, 옛날에 이런 게 있어요. 습관적인 게 뭐냐면 신문 연재가 끝나고 나면 항상 책으로 나오는 단행본을 발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조선사라고 쓰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중간에 끊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또 뭐라고 불러요? 조선 앞에 역사, 상고사다 이렇게 역사책을 단행본으로 편집해서 책을 만들어내긴 거예요. 그래서 조선 상고사라는 책이 처음 만들어지는 거야. 조선 상고사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입니다. 아는 우리나라를 얘기하고 비하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제3국 이해 가셨나요? 아와 비아의 투쟁, 즉 중국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의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어디에 나왔다고요? 좋은 산 곳에 나왔다고요. 또 봐서 해야 돼요. 신지호 선생님 책, 잘 나온 책이 두 가지가 있다고. 자, 좋은 산 곳은 뭐라고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라고 얘기했다. 이건 암기해버려야 돼.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 대신에 하나 더 있어요. 좋은 산 곳사는 이거 있어요. 1000년 이래 제1회 사건은 묘총의 서경천도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조선사 연구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두 개를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야. 이제 가셔서 이 내용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은 좋은 상고사 1000년 이래 고려 500년 조선 500년 1000년이잖아. 그제? 고려 500년 좀 넘어 512년 되니까 500년 조선 500년 1000년 1000년 이래에 제일 큰 사건은 묘청이 평양으로 천도하는 데 가장 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이게 어디냐고? 조선사 연구초에 나온다고. 그럼 책 제목을 두 개 다 암기하셔야 되고 이 내용도 내가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야.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지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지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내 머리에 기억이 남아있어요. 근데 1시간, 2시간 이렇게 지나잖아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새카맣게 잊어져요. 아, 책 제목이 뭐였지? 뭐라고 했지? 생각이 안 나요. 자, 이렇게 하나 암기할까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할게요. 봐봐. 내가, 여러분 1인칭이 돼보라고. 여러분 1인칭이 돼보라고. 선생님 1인칭 돼볼게. 내가 조선사를 연구해봤더니 우리나라에는 묘청 많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자, 여러분 1인칭 돼보라고요. 내가 조선의 역사를 연구해봤더니 묘청 많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아, 그럼 조선사 연구초가 묘청이네. 그럼 나머지 다른 자연스럽게 뭐야? 아와 비의 투쟁이 뭐야? 조선 상것으로 가면 돼. 신철 선생님 얘기는 두 가지만 시험에 아주 단골 메뉴로 이건 9급에 아주 단골 메뉴로 나와 있어. 끝이 아니야. 뒤에 신철 선생님한테 얘기를 또 할 거야, 내가. 그 여러분들 어떻게, 아, 이미지 트레이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아, 내가 아는 내용 하는구나. 복습 차원으로 들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오른쪽에 봐봐 주시죠. 오른쪽에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박스로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그 책을 쓸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쭉 나열하는 걸 싫어해요. 선생님도 그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했고 시험을 봤던 사람 입장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딱 썸머리 해가지고 딱 입술에다가 입에다 확 아해 확 집어넣는 걸 내가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 책을 쓸 때 요약 정리를 좀 박스를 만들어 좀 넣어주자. 공부하기 편하게 해줘. 왜냐면 이거 글로 쭉 적어놓으면 내가 어떻게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일 전에 선생님 책 중간중간 보시면 박스가 되게 많을 거예요. 박스칠을 많이 해놨을 거예요. 양을 줄이기도 하고 내가 뭘 공부해야 할지가 한눈에 보게끔 이렇게 편제를 했으니까 다른 책과 조금 다르다고 인식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는 거 볼게요. 샤슬의 역사 랑케사가 어원 독일의 게시트에서 유래됐다. 정의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과거 사건의 집합체이다. 바닷가에 모래알 밑줄 그어야 돼. 바닷가의 모래알을 다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의 역사는. 역사가 네가 잣대를 가지고 자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바닷가에 가면 수없이 많은 모래알 있지 않느냐. 그걸 기록하라. 이게 사실의 역사예요. 기록의 역사 오른쪽에 상대주의라고 하고요. 사실 역사는 실증주의라고 합니다. 자, 크로체, 이에츠카, 콜링우드, 신체어. 자, 가장 쉬운 문제가 사실의 역사, 기록의 역사가 학자를 말장난 치는 경우가 있어. 선생님, 그럼 학자를 다 외워야 되겠네요? 그렇지. 근데 외우려면 좀 짜증나잖아. 랑케 한 사람이니까 알겠는데 밑에 오른쪽에 봐봐. 크로체, 이에츠카, 콜링우드, 신체어까지 다 외우려면 좀 짜증나잖아. 하나만 외우면 돼. 자, 사실의 동그라미 쳐봐. 사실. 랑케의 동그라미 쳐봐. 전라도 사투리 외우면 될 것 같아. 사실이랑게. 사실이랑게. 전라도 사투리 외우면 된다고? 선생님 가끔 충청도 사투리도 한번 얘기해주고 암기할 때 전라도 사투리 한번 얘기해줍니다. 사실이랑게. 아, 사실의 역사는 랑케 사관이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기록으로 역사 다 집어넣으면 돼. 나머지 아저씨들 다 이렇게. 이치카, 쭉 크로체, 콜링우드, 신체호 다 기록으로 역사 넣어줘요. 그럼 하나만 외우면 되겠지. 사실이란 사실 역사는 뭐죠? 랑케사관연의 학자 가지고 장난칠 때는 한눈에 보여요. 내 눈에 지문에 사실이란 게 다 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간단히 외우면 돼. 시험용으로 보시면 돼. 그리스 히스토리아에서 유래했다. 중간 쭉 봐보세요. 두 번째, 역사가의 주관적 가치 판단이 개입되면 역사는 달라질 수 있다. 주관을 밑줄고 해요. 주관. 그 다음, 역사란 과거의 모든 사실이 아니라 역사가 특별히 의미 있다고 신청하여 특별한 의미 밑줄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 밑줄고 있습니다. 자, 그 기출 예문도 있는데요. 예문을 좀 몇 개 내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사실로 역사인지 기록으로 역사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자고. 예문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글로 공부하면은 이해는 가는데 예문을 실제로 모의고사 던졌을 때 여러분이 풀 수 있냐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볼게요. 고려인정 때 김부식은 삼국사를 편찬하였다. 1145년. 이 정도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지 삼국사기야. 오케이? 가장 올드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그 앞에 역사책도 있었지만 다 사라지고 없어요. 오케이? 그럼 그 앞에 역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국 역사 사설을 가서 참고해서 우리의 책을 만드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자, 봐봐요. 사실인가요? 기록인가요? 예. 이건 사실로의 역사입니다. 사실로의 역사입니다. 사실 역사죠. 사실이잖아요. 자, 기록의 역사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누군가가 평가한 걸 기록의 역사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다시 한번 보자. 아주 쉬워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안중근 열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갖다가 완주 하얼빈에서 빵빵빵 이렇게 죽였다고. 기억나세요? 이 정도는 아시죠? 질문 들어갑니다. 사실의 역사예요? 기록의 역사예요? 사실이에요? 확실해요? 기록이 확실해요? 이러면 안 돼요. 앞에 사실, 뒤로 기록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단어 잡아봐요. 책임질 수 있어요? 틀리면? 기록 한 표 나왔습니다. 기록이 한 표 나왔습니다. 뭐 같아요? 오, 기록이래요. 오, 기록이래요. 아는 느낌이네요. 뭐 같아요? 기록이에요. 다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도 다 틀릴 수도 있어. 뭐 같아요? 아, 기록이야. 뒤에 뭐 같아요? 아, 사실이라고. 뒤로 가볼까요? 기록? 그 뒤로 가볼까요? 그만해야 되겠는데? 완전히 갈리는데요? 기록으로 역사입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도대체 공부를 이렇게 잘하지? 대부분 많이 틀려야 되는데 잘하시는데요? 왜 기록일까요? 어떤 단어 때문에 기록으로 역사가 돼야 되나요? 응? 그렇지. 열사 또는 안중의사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누군가가 가치 있다고 평가한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이건 우리가 보는 주관이에요. 대신 일본을 볼까요? 일본이 봤을 때는 안중의사라고 할까요? 테르시드라고 할까요?
테러리스트로 보는, 일본의 관점은 자기 나라 사람을 죽여 테러로 보는 거고, 우리는 정당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주관이 다른 거잖아요. 서로 간에 주관이 다르긴 하지만 주관적 입장이기 때문에 이 수사체를 갖다 뭐라고 그런다? 기록으로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기록으로의 역사다. 충분히 됐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A문을 보겠습니다. 실제 기출이 뭐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사실로 역사 보겠습니다. 건국 초에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 머물게 하여 출신지 일에 대하여 자문하는 이걸 기인지사라고 합니다. 고려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려의 기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로 역사 얘기입니다. 자, 기록의 역사가 옵니다. 오른쪽에. 궁예와 견훤의 흉악한 사람들이 어찌 우리 태조 왕건과 겨룰 수 있겠습니까? 비교 불가다. 네,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묘청 등이 승리하였다면 조선사가 독립적 진축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니 이 사건을 어찌 1000년의 사안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이거 누가 신채호 선생님 얘기예요. 되게 주관적이죠. 세 번째. 토문 이북과 압록 이서의 땅이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하게 하였으니 고려가 약해진 것은 발해를 차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압록강과 두만강에 대한 얘기가 평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다르죠. 기록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가치 있다고 판단된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됐죠? 이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16쪽 갑니다. 자, 동양의 역사 연구, 서양의 역사관은 안 하겠습니다. 거의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대신 동양의 역사관은 아까 말했던 역사책에 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갑니다. 한국사의 보편성, 특수성이 되는 겁니다. 자, 세계사적 보편성. 모든 나라가, 모든 국가가 자유와 평등, 민주와 평화, 인류의 공통된 가치를 보편적이다, 보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처음에는 뭐만 나올까요? 보편성은 안 나옵니다. 특수성만 나옵니다. 특수성에다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기본으로. 충성, 효도, 충성. 우리나라 사람들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한다는 얘기 되게 많이 쓰죠. 충성하고 효도한다. 줄여가지고 보통 우리는 충효 이렇게 얘기하죠. 네. 충성과 효도,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한다. 줄여서 우리는 충효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 계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 친구들 계 모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 또 대학원, 되게 또 일반 사회 친구.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에는 계 모임이 있더라. 여러분들도 아마 좀 있으면 계 모임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에 마을에 공동 작업하는 겁니다. 모래기를 같이 한다든가, 그 다음에 수학을 같이 한다든가, 공동적인 작업을 하는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 그 다음에 하랑도. 신라에 하랑도라는 특수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조작이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향도라는 게 있습니다. 향도. 우리나라만 있는 조직이. 이게 우리가 보면 공부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를 공부하는데 이 파트가 사회 파트에서 제법 잘 나오는 부분이 돼요. 향도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 향도라는 단어를 좀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우리 조선시대 되면 애국의侵略이 되게 빈번해요. 쓰시마라고 하는 섬에서 먹고 살 게 없다 보니 얘들이 우리나라에 남해안, 서해안 쪽 엄청 털러 와요. 쉽게 얘기해서. 배가 고프니까 쉽게 해서 배가 고파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무기를 들고 배를 타고 옆에 날아가서 빼앗아 먹고 생존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해안과 서해안은 엄청나게 많이 강탈해 온 애들이 얘들이에요. 근데 우리 정부는 능력이 없어 얘들을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나라 남해안과 서해안에 우리 어민들을 지켜주지 못한다고요. 그럼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지역민들이 서해안과 남해안 이 지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 무장을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시골 마을들은 이렇게 산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다 촌락을 구성해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여기 쭉 내려가면 바닷가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럼 애구들이 이렇게 해서 침묵이 온다고. 배를 끌고 이렇게 온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럼 마을 사람들이 뜻을 모아요. 뜻을 모아서 산에 가면 향나무들이 있어요. 이런 향나무를 베어다 바닷가에다가
매설을 해요. 갯벌을 파가지고 묻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미신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 우리를 지켜줄 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같은 행위를 뭐라고 한다? 향도라고 합니다. 향도는 시대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요. 오케이? 근데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이것만 잡으시면 돼요. 향도는 우리가 국가에서 우리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주적인 행위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상한 행위를 하고 있더라. 이걸 향도라고 하더라. 자, 근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하나 있어요. 충성과 효도에 대한 부분 봐보세요. 줄여서 우리 충효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충효 봐보세요. 충효. 모든 나라가 충효를 갖다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 봐볼게요. 중국이란 나라 밑에 설명 잠깐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없나? 밑에 끝부분에 있거든요. 자, 한국 유교는 3강 5륜 덕목 중에 충과 효, 의가 강조되었다. 중국 유학은 인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관용을 존중하였습니다. 자, 중국 유학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유학하면 이제 공자가 되게 많이 떠오르죠? 네. 유학을 처음 만든 사람은 공자가 아니라 그동안에 쭉 학설들을 공자가 정리한 게 유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제자백가 시기에 중국은 춘추 전국이 되게 나라가 어려운데 주변 8개 나라들이 공자를 포함한 수많은 인재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요즘 말로 철학 내용을 하나씩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다 정리하는 아저씨가 공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저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인이었어요. 어질인자였어요. 어질인을 갖다가 되게 유학에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어질인자. 어질인을 생각하면 그냥 뜻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게 대부분 여러분 속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질인자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거예요. 권력이 있는 자가 권력이 없는 자에게, 부자가 빈자에게 베푸는 걸 인이라 불러요. 근데 이 현대사회에서 권력 있는 자가 우리에게 베푸는 거 별로 없어요. 재물 많이 가져온 기업가들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경우 있긴 합니다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걸 누구 해주세요, 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아예 펼쳐버리는 거예요. 왜? 개인에게 너무 부담을 크게 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모아서 한 100억을 모았는데 일주일 산가도 100억을 다 모든 빈자에게 돌려준다 얼마치밖에 줄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게 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사회복지적을 지금 준비하는 분들도 일부 계실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았겠지만 그분들이 하는 게 곧 인이에요. 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충과 효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충과 효를 갖다가 특별하게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특수성이라고 하더라. 간단해졌죠?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21쪽 갑니다. 21쪽 선사시대의 문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교시는 되게 1교시, 2교시는 되게 쉬운 것만 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만 하는 것 같습니다.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공부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적으면 돼요. 그죠? 이렇게. 읽어볼까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문자 사용 유무로 구분합니다. 문자를 사용했느냐 못했느냐를 따라서 선사시대, 역사시대를 구분합니다. 선자가 먼저 선자니까요. 선사시대는 구석기와 신석기까지이고 역사시대는 청동기와 철기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철기시대 때 문자를 사용한 걸 추정되기 때문에 이는 학문적 구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자는 얘기야. 자, 우리가 사람인지라 동물과 달라서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도구를 거의 사용하지 않죠. 물론 원숭이는
단단한 걸 깨기 위해서 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도 어쨌든 영장류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사람들은 동물과 달라서 우리는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구석기와 신석기와 청동기들이라는 얘기죠. 같은 돌을 사용하는 석기시대 사람들 중에서도 구분하는 거야. 구와 신으로 구분하는 거야. 아주 오리지널 옛날 사람들, 좀 뒤로 나온 사람들, 신석기. 구석기와 신석기인들은 전부 다 선사시대인이다. 즉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청동기인들도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를 지칭합니다. 오케이? 선사시대이다. 역사시대는 우리나라의 철기시대이다. 우리나라는 철기시대에 와서 중국의 한자가 유입됐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철기시대부터 역사시대라고 하더라. 중국은 선사시대는 구석 신설이하고 청동기 이후부터 중국은 역사시대라고 하더라. 중국 이후로도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 것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참고로만 두면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뭐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가 선사시대이고 우리나라가 철기시대에 가야만이 중국의 한자 유입됐기 때문에 역사시대라고 하더라. 시험에 안 나와요. 상식으로 잡아주면 돼요. 상식으로. 환경의 변화가 갑니다. 만주 한반도의 사람의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 시대부터이다. 이 시기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교체되려 했다. 빙하기는 우리 지구 자체가 땡땡 얼어있는 거예요. 간빙기를 얼으면 살짝 녹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땡땡 얼어있다, 살짝 녹았다. 빙하기는 해면이 낮아져서 중국 대륙 한반도, 일본 열도가 연결되어 있다. 간빙기는 해수면이 올라와 남반구의 동식물이 북상하며 기원 전후에는 다시 해면이 낮아서 오늘날 같은 해안이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구석기 시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살았던 사람, 우리나라 사람을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강이나 바다가 땡땡 얼어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야. 중국 사람 우리나라로, 우리나라 중국 사람으로, 또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구석기인들이 구석기 문화가 발견됐을 때 그게 살았던 사람들 우리 직접 조사해 볼 수 없다는 거지. 또 마찬가지겠죠. 신석기도 마찬가지겠죠. 신석기 후기 되면 우리나라 조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재밌는 일도 있어요. 부산의 모 섬에서 그 영도입니다. 오늘날 부산 영도인데요. 오늘날 영도구가 됐죠. 다리가 낮았기 때문에. 거기 되게 오래된 시신 단체도 죽었던 공동묘지 같은 게 하나 발견했는데 뼈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걸 연도 측정을 해봤더니 방사선, 동위원소 요즘 측정이 다 가능하거든요. 몇 년 좀 됐다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봤는데 신석기계 나왔어요. 검토해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해봤더니 그럼 이 사람은 직접 우리 조사할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 DNA 검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인류 형질별로 따라 다 민족 구성이 나오거든요. 이게 동양계인지 어딘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DNA 검사 결과 깜짝 놀랄 일이 등장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 왔을 것 같아요? 그 신석기들의 유골이 많이 발견된 그게 게르만족이었어요. 게르만족 DNA가 발견됐어요. 독일인들이에요, 오늘날에. 독일, 오스트리아 그쪽 동네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단체로 살다가 어떤 요인인지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죽어버린 거예요. 뭐 질병인지 뭐 천재지변인지 모르겠지만 다 묻혀버린 거예요. 돌아가지 못하고 섬에서 고립돼 살다가 아마 제 생각에는 구석기 말기에 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얼음이 녹으면서 섬이 고립됐거나 거기에서 단체로 질병에 걸렸거나 어떤 요인을 죽었던 것 같아요. 구석 신석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우리 직접적인 조상이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잖아. DNA 검사했잖아. 요즘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DNA 검사 딸랑 하게 되면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한민족의 형성 가봅니다. 그 한민족의 한자에 동그라미 쳐주실래요? 이게 우리 7급에 나왔어요. 이거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봤어요. 7급에. 실제 7급 기출에 틀린 사람이 있어요. 7급 그래도 공부를 한다는 친구들이 7급에서 나와도 틀린 거예요. 이건 클 한자예요. 크다는 뜻이에요. 그럼 크다는 뜻에 이렇게 붙이면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읽으면? 한강의 의미는 뭐가 돼 그러면? 그렇지, 큰 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나라의 강, 나라 한자니까 우리나라의 강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한강은. 그래서 한강이면 큰 강이에요. 실제로 한강 크죠? 길이도 있고 폭도 제법 커요. 이건 우리가 쓰는 나라 한자를 쓰고요. 우리 대한민국 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한국 할 때. 그 대한민국. 그죠? 이 한자 구분할까? 자, 1번. 한반도 최초의 구호주인, 구석기인. 빙하기로 인한 이동이 심하여 우리 민족이 직접 조상인지는 회의적이다. 아니란 얘기죠. 두 번째, 최초의 한민족 모체, 기원, 근간, 신석기인 일명 빗살무늬 토기인으로 본다. 한민족의 기틀, 신석기를 청동기로 본다. 이거 별표 앞에다가 3번만 별표. 신석기를 거치면서 청동길 인들 같다고 우리 민족의 기원, 뿌리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 뭐 항인종이니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동방문화권만 밑줄을 그으세요. 끝에. 다음 페이지. 선사시대 문화권 봐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지도 봐주세요. 5개로 나뉘어졌죠. 일본의 해양 문화권, 우리가 동방 문화권, 그 다음에 만주 쪽이 북방 문화권, 중국 한중 문화권, 베트남, 캄보디아 하남 문화권. 시험에 나오는 거 보겠어요. 우리나라 동방 문화권만 밑줄 하는 거죠. 아니면 색깔 좀 칠해주시면 돼요. 네. 우리나라는 동방 문화권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 한반도를 포함한 만주 일부 지역과 중국, 오늘날 중국 일부 지역을 갖다가 동방 문화권이라고 하더라. 2로 올라갑니다. 한민족이 형성갑니다. 예맥족이 기록된 중국 문헌, 동이족이 기록된 중국 문헌. 자, 동이전이 중국 기록된 문화 봅니다. 산해경 밑줄 긋습니다. 산해경. 중국 여서책에 우리 민족을 동이족이라고 하고 있더라. 동이족에 관한 최초의 우리 문헌은 삼국사기에 나오더라. 페이지 넘겨갑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구석기부터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쉬겠습니다.